네, 패밀리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스템들이 너무나 이제 익숙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감동받으실 수 있을까? 그거를 저보다 이경숙 사장님이 더 많이 고민하시고 더 많이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준비하시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지금도 막 청소하고 나르고 막 난리를 치다가 지금 미팅 시간을 겨우 체크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부정 극복 1탄, 2탄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1탄과 2탄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사실 3탄과 4탄의 내용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탄과 4탄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 네트워크라는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확장되는 그리하여 결국에 나를 복제하는 사업이에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제품을 판매하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언가 영업에 집중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와 같은 사람을, 내 그룹을, 나의 조직을 혹은 나의 스폰서의 조직이 됐든 내 조직이 됐든 조직을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것이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 안에서 뭐 나는 뭐 네트워크를 하지 않고 뭐 샵 마케팅을 하겠다. 나는 뭐 이런 뭐 사업자를 늘리기보다는 난 소비자를 늘려서 뭐 만지비를 하겠다. 다 오케이예요.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은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뉴스킨이라는 제품을 활용해서 뉴스킨이 주는 보상 구조를 활용해서 나만의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지 사실 기본적 골격인 네트워크 마케팅의 뼈대는 나와 같은 그룹을, 나와 같은 조직을 나로부터 확장하는 일이에요. 그 뜻은 나를 복제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극복 1탄과 2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결국에 내가 옆이나 뒤를 돌아볼 것이 없다.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면서 나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나 스스로가 리더로 바로 섰는가 안 섰는가만 보면서 가면 된다라는 부분이었다면, 오늘 할 3탄은 나를 복제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러면 안 돼?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뭐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죠. 너무 돼요. 근데 여러분의 파트너도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그래도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복제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 동작이 있습니다. 자, 귀를 막으세요. 자, 듣지 않아요. 우리 듣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제 눈을 가리셔야 돼요.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가리세요.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리더십은 들어도 듣지 않고, 봐도 보지 않고, 그리고 절대 만나도 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만의 리더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50대, 60대 분들 막 골프 가서 싸운 얘기, 사우나에서 싸운 얘기, 술 먹다 싸운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말,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인간관계의 어떤 불씨가 새겨지는 것 같은데 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야, 내가 너 위해서 말하는 건데, 어? 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거든? 이 말이 저는 제일 그 사람을 위하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내가 이거를 들었는데, 야, 이게 너한테 되게 안 좋은 내용인 것 같다. 야, 내가 이 사람한테 너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너 그 사람한테 좀 실수한 것 같다. 너 가서 사과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런 말들이
사실은 본심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를 위하는 행동이 이다 아니다? 여러분?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험담이라고 적어서 사실은 좀 뉘앙스가 좀 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험담을 포함해서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어떠한 내용도 전달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험담을 한 사람과 그 험담을 듣고 그 사람에게 전달한 사람과 험담을 들은 사람들 중에 교과서 상으로는 누가 제일 나빠요? 험담 한 사람이 나쁘죠. 근데 인간관계 안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제일 나쁜 사람. 응? 험담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야, 내가 들었는데 너 지각했다며? 야, 내가 너 들었는데 너 그거 살 좀 쪘다며? 야, 내가 너 들었는데 너 걔한테 그렇게 말했다며?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듣는 사람은 이게 뭐냐면요. 없는 자리에 나의 칭찬이 나왔어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실 패밀리는 이 장점이다 단점인데 저희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희는 만나면 다 좋은 분들이고 다 좋은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만나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칭찬도요, 그 없는 사람이 내가 없는 자리에 내 칭찬을 전해 듣다 보면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전달이 돼도 애기가 너무 예쁘더라. 가 야, 쟤 애기 낳았대. 라는 말로 전달이 돼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가 야 TV 봤는데 야 샘 해밍턴 애기 너무 이쁘더라 라고 했는데 세 사람한테 전달이 되면 야 김지은 애기 낳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어머 이 뭐 모자가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면 세 사람 전달하면 야 지은이 딸 낳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험담을 하는 사람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것을 보든 어떤 것을 듣든 그것을 나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면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칭찬을 하지도 말 것이며 칭찬도 전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오해를 만들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왔는데 제가 너무 딱 우리 부정극복 강의랑 너무 알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경숙 사장님이 어떤 골프 모임이 있어서 거기 골프를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막 당황스러웠대요. 그래서 왜 골프 재밌게 치고 왔어야지 왜 힘들었어? 라고 하니까 너무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한 몇 번 늦은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 이렇게 골프하면 나랑 골프 치면 좀 늦네? 이렇게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왔는데 그 친구가 되게 일찍 왔대요. 그래서 어머 일찍 왔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언니 나 사실 언니 때문에 나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힘들었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수 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어떤 상처를 줬냐,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냐라고 했더니 A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야, 너 경숙 언니랑 친하면서 왜 경숙 언니는 너 맨날 늦는다고 너를 그렇게 평가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근데 이경숙 사장님은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의 얘기를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입으로 야, 경숙 언니가 너 지각한다고 뭐라 하던데 너 둘이 친한 거 아니었어?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여기서 거짓말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없죠? 지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꾸며낸 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상처가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이게 그냥 둘이 같이 있는 현장에서 서로 당사자들끼리
뭐 지각하지 마. 그래, 언니 미안해. 다음엔 일찍 와. 이렇게 얘기한 게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야, 내가 그때 같이 골프 쳤는데 세상에 A가 B한테 지각한다고 뭐라 하더라? 그래서 B 상처 입은 것 같아. 여기서 A가 B한테 뭐라 했다, B가 상처를 받았다를 누군가의 입으로 전달이 되는 순간 이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경석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경석 사장님이 그래서 자기가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뭐 지나가는 말도 못 하겠다고.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 너무 미안하고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 이게 우리가 이게 그냥 진짜 별거 아닌 일이 별거 아닌 말이 다른 제3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순간 영화가 쓰여지는구나. 이걸 너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패밀리 사장님들은 다 좋은 분들만 계시고 너무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칭찬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전달하지 않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저의 없이. 나쁜 마음 없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럴 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경숙 사장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아,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넘겨짚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아, 이거는 그 사람이 뭐 어떤 상황이 있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리더로서 가져야 될 굉장히 유연한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뉴스킨 중에서도 저희 패밀리 그룹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옳음보다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옳은 행동일 수는 있어요. 그치만 그게 과연 좋은 행동인가? 라고 봤을 때, 아, 이게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슬퍼하거나, 조금이라도 신경이 쓰이거나, 조금이라도 상처가 될 만한 말이라면 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전달하지 말자라고 정하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정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 자리에 없는 사람은 칭찬하지 않는다. 그리고 듣지 않으셔야 돼요. 아무리 실제 험담을 한다 하더라도 들으면서도 듣지 않아야 돼요. 아, 무슨 상황이 있었겠거니. 무언가 일이 있었겠거니 하고 그냥 듣고 잊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실제로 정말 다른 그룹 사장님들 만났을 때 막 안 좋은 얘기들을 하시면 좀 듣다가 제가 부탁을 해요. 죄송한데, 저는 이런 얘기 별로 안 듣고 싶다. 제가 들어도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들으면 제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없을 때 얘기해 주셔라 라고 하고 저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무안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안한 것보다 당장 나의 비즈니스 에너지가 빠지는 게 더 큰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지 않으셔야 돼요. 저는 듣지 않겠다. 죄송하다. 제가 없을 때 얘기해 주셔라.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절대 전달하면 안 된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왜 이렇게 늦어? 라고 했는데, 딴 데 가서, 야, A가 B 늦는다고 면박 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얘 지금 거짓말이 아닌데도 굉장히 상황이 오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전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내 험담을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듣지 않는 거예요. 추측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었겠거니. 이 전달한 사람이 뉘앙스를 나에게 잘못 전달했겠거니. 혹은 잘못 들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맞아요. 제가 사업 시작한 초기에 들었던 조언 중에 지금까지도 진짜 뼈가 되고 피가 되고 너무 감사한 조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한테 지은 사장 내가 진짜 뉴스킨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 해줄게 이러는 거였어요.
뭔데요? 이렇게 제가 되게 어렸잖아요. 대학교 졸업도 안 하고 얼마나 애기예요. 지금도 애기 같은데 그때는 더 애기 같았단 말이에요. 저한테 지은 사장 소비자가 하는 말은 99.9%가 거짓말이야. 듣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소비자가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어떻게 99.9%가 거짓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비자는 우리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번역을 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대충 각색해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A라는 사람이 B라는 스폰서한테 자기 소비자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스폰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 근데 소비자가 A한테 가서는 야,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정성도 안 하고 나 너무 별로였어. 나 B 때문에 이거 제품 쓰기 싫어. 내가 너 보고 제품 쓰려고 했는데 난 B 때문에 제품 안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실제로요, 10명 이상 봤어요. 진짜 소름 돋죠? 제가 그 10명 중에요, 2명이요, 올해 초에 우리 제주 트레킹이었어요. 제주 트레킹에 소비자 두 분이 오셨는데, 저희 정말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돌아가가지고 스폰서한테는 그 사람들이 우리 왕따 시켰다. 그 사람들만 우리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 먹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놀랍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사업 초기에 그 형제라인 사장님이 해준 말이 너무 기억이 남는 거예요. 왜냐? 그들도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은 우리가 어떤 배려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우리가 본인 약간 소외감을 느꼈고, 우리가 한 배려가 배려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챙김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듣는 사람은 내 스폰서가 그럴 리 없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는 아, 그랬냐. 아, 죄송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스폰서님, 정말 그들을 그렇게, 못 챙겼어요? 그들한테 왕따 시켰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잘 챙겨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스폰서는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는데, 그분들이 적응을 못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거든요. 그 여러분, 제주도 트레킹에서 그런 일 있었다니까 지금 되게 놀랍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1대1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달하는 사람도 전달을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전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들었을 때 내가 처리하는 방식도 항상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파트너가 어떤 말을 했을 때는 파트너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느꼈을 수 있겠다. 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아, 좀 그랬을 수 있겠다. 위로해 주되, 내 스폰서는 분명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내 파트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아, 이랬을 거야. 아,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나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겠다. 하고 패밀리를 믿으신다면 이런 것들은 수월하게 저희가 진행해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에 어떤 도움을 주고 싶나?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사실 소비자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요. 정말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사업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거는 한 끗 차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내 스폰서를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내 형제 라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근데 그건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할 필요 없는 것,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 이 세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바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덜 할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결국에 내 스폰서에게 필요한 것은 스폰서 사장님께 내가 제대로 된 스폰서링을 요구하는가, 형제라인과는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주고받고 있는가, 내 파트너에게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스폰서링을 하고 있는가. 그럼 결국 우리는 서로의 성공을 바라지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아우, 저 사람이 뉴스킨이 망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의 신규 소비자가 다 떨어져 나가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쵸? 저희는, 저 신규 소비자분이 스폰서 사장님과 잘, 됐으면 좋겠다. 더 좋은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다. 잘 성장해서 즐겁게 사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거는 이 PPT에 있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PPT 안에 적혀져 있는 것 외에 하는 행동들은 사실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막 좋아서 서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불필요한 어떤 부산물을 만들어낸다면, 절대 그거에 대해서는 내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아, 뭔가 이거는, 내 선안에서 끝나기가 쉽지 않다. 뭔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내가 안 말하고 나 혼자 끝내기에는 좀 뭔가 큰일인 것 같다. 내가 고민이 있는데 이걸 나 혼자 삭히기에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업라인 스폰서에게만 조언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업라인 스폰서는 내 상위 SBA 이상 리더 사장님이 업라인 스폰서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 혹은 무언가 뭐 꺼림칙한 일이 일어났어. 근데 그때 나랑 사업 시작한 지 별반 차이 없는 내 스폰서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SBA 이상 그룹의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 사장님에게만 조언을 구하신다면 정말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잘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업라인 스폰서에게도 뭔가 말하기가 좀 꺼림칙하다. 뭐 관련이 있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은 사장님, 이거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저에게만 조언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99.999999999999999%의 일들은 다 말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SBA 이상 업라인 스폰서에게 조언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밑줄 쫙 별표 100개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조언을 구했을 때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이 그럼 사장님 혹시 형제라인이지만 이 부분만 좀 도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을 당신의 형제 라인인 이 사람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이 왔을 때, 그 역할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제 라인을 돕는 멋진,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업라인 스폰서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도 내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여러분들의 마이스토리 전달이에요. 나의 사업 스토리,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는지, 나의 제품 스토리, 내가 요즘에 꽂힌 제품이 뭔지, 내 제품 임상이 뭔지, 내 비포 애프터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 스토리, 요즘 내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더니 너무 좋더라 라는 이야기와 같은 나의 마이 스토리는 업라인 스폰서한테 물어보실 필요도 없이 무제한으로 누구에게든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케이? 네. 그럼 업라인 스폰서에게 조언을 해야 되는 건 뭐냐? 마이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조언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SBA가 되지 않았다면 마이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 외의 이야기는 어떠한 것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소비자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 소비자가 있어. 근데 그 소비자가 언제 어떻게 패밀리의 조직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A라는 소비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패밀리 사장님들이 다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 사람은 별로네. 그러면 내 파트너잖아요. 그럼 내 소비자가 내 파트너가 됐을 때 형제라인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다 기억이 나요. 저 사람 그때 엄청 괴롭힌 그 사람 아니야?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내 소비자가 내 파트너가 됐을 때 그 파트너가 형제 라인의 도움을 못 받는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내 소비자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형제 라인의 소비자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저번에 봤는데, 그 사장님 소비자, 그 사람 너무 별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정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내가 흠집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나의 소비자와 나의 파트너는 나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내 스폰서 사장님의 재산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다 자산이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굉장한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의 동료가 아니더라도 어떤 소비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남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형제 라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내가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나쁜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면 여긴 나쁜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없어서 조심할 게 없어요. 다 좋은 마음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항상 나의 마이스토리가 아닌 것들은 업라인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달려가서. 수진 사장님, 혹시 제가 이 A라는 소비자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무슨 얘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안 돼요. 그럼, 알겠어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 좀 웃기잖아요. 나도 가. 은희 사장님, 혹시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거 좀 웃기잖아요. 그냥 나의 마이스토리 외에는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내 조직이 100명이 될 때까지. 적어도 내 조직이 100명이 되면 내가 해야 되는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 잠깐만요. 목이 메이네요. 첫 번째. 지금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항상 어떤 일이 됐든 나의 업라인 스폰서와 밀착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업라인 스폰서는 나와 함께 활동하는 스폰서 사장님 포함 상위 SBA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내가 내 상위 SBA 이상 사장님과 소통을 얼만큼 하느냐가 결국 내 그룹 조직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방향과 가지치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나는 아직 새내기니까 SBA 사장님하고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사업을 사인한 지 오늘이어도 SB 이상 사장님과 소통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얼만큼 소통하느냐는 나에게 장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은 아니야. 나는 아직 이야기할 어떤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저희 패밀리 그룹을 오해하신 거예요. 패밀리 안에서는 지금 사인한 지 당장 오늘이어도 SB 이상 사장님과 밀착 소통하실수록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실패로 최대한의 성공을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상위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과 밀착 소통하시는 거. 그 두 번째는 형제 라인과 화이팅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하나 글자를 더 쓰셔야 돼요. 형제 라인과 화이팅만 한다. 형제 라인과는 화이팅만 한다. 있잖아. 내가 요즘 있잖아. 나 요즘 좀 힘들거든? 나 요즘에 좀 고민이야. 이러고 가는 거는 된다, 안 된다? 그건 누구랑 하는 거예요? 그건 SB 이상 스폰서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서로 지금 신발 사이즈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너 요즘 뉴발란스 신니? 아디다스 신니? 물어보는 거는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요즘 내 소비자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내가 내 파트너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리크루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형제 라인과는 그 어떤 소통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지? 난 좋은데? 난 너무 도움이 되는데? 나는 도움이 되는 얘기만 하는데?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밑에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태건님이 또 화면을 키셨으니까 태건님이 리크루팅을 한 거예요. 리크루팅 두 명을 한 거예요. 두 명이 서로 일주일 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이 아우 일주일 선배시네요. 리크루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 일주일 선배가 아우 저도 어려워요. 저도 거절만 당해요. 그래요? 이거 거절만 당하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못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형제라인과 소통하시는데? 무슨 소린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형제라인과 소통하시면서 내 파트너한테는 형제라인과 소통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나요? 이거는 마치 부모님은 책을 안 읽으면서 아이한테 책 읽으라고 하는 부모와 똑같죠? 아니, 엄마 아빠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보는데 어떻게 제가 책을 읽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린지 이해되세요? 나는 교육이 됐고, 나는 부정이 없고, 내 형제 라인은 너무 나에게 도움이 돼서 형제 라인과 소통을 해도 된다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을 복제하는 여러분의 소비자,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그것까지 복제를 한다 했을 때, 그들이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그들 간에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소통을 여러분은 막을 수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에 관련된 구체적인 소통은 언제나 누구와 한다? 온라인 스폰서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와 소통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비즈니스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조직을 좋게 만드는 좋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직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그룹은 형제라인끼리 시상식도 같이 못해요. 서로 핸드폰 번호도 절대 공유할 수 없고 단톡방도 만들어지지가 않고요. 커피 마셨다가는 큰일이 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같이 맛집 가고 카페 가고 뛰고 놀고 너무 좋아. 저희 심지어 형제라인끼리 막 섞어가지고 팀을 짜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들끼리 비즈니스 소통을 하지 않을 것을 믿고요. 여러분들끼리 스폰서의 험담을 하지 않을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스폰서와 멀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 거예요. 형제 라인과 가까워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스폰서와 멀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비즈니스를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할 것은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 라인을 만날 때, 소비자들을 만날 때, 시스템에 함께 할 때 내가 할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제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내 파트너가 내 모습을 똑같이 복제해도 되는가? 내가 형제라인하고 막 수다를 떠는 그 모습이 내 파트너들이 복제해도 되는가? 내가 스폰서와 소통하지 않는 내 모습이 내 파트너에게 복제가 돼도 되는가? 항상 내 입장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 그룹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행동, 이것들이 구분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음보다는 친절함, 내가 무언가를 말하기보다는 이해하는 그런 리더로 가득한 패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정극복 3탄은 굉장히 매운 마라 맛이었죠. 되게 매운 마라 맛이지만 이런 사소한 매운 것들을 잘 지킬 때 그룹은 순한 맛이 됩니다. 근데 이 매운맛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룹이 정말 엽기 떡볶이 맛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제라인 간의 부정을 잘 극복하셔서 정말 맛있는 성심당 케이크와 같은
조직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패밀리에 넘치는 리더가 많기를 기원하며 다음 주 부정 극복 4탄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